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8일 오정 경제뉴스. 1. 삼성 향후 10년 경험의 시대 주도할 것.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 김현석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0 기조연설에 나서 앞으로 10년을 경험의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김현석 사장은 앞으로 10년은 경험의 시대라며 삼성의 연구 성과가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이번 CES 전시에서 가정용 식물 재배기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TV, 더 세로를 나란히 세워 만든 터널 등을 공개했습니다. 2. 볼리아 일회오렴 삼성전자 AI 로봇 차선. CES 전야를 뜨겁게 달군 볼리는 삼성전자의 새 AI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 김현석 사장이 볼리를 공개한 것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에 삼성전자가 꿈꾸는 비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 위로 돌돌 말리고 테두리 사라지고 TV의 진화.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삼성과 LG가 펼치는 TV 대전입니다. 롤러블 이어 위로 돌돌 말리는 롤다운 TV가 공개됐으며 벽에 밀착시켜 붙일 수 있는 올레드 TV도 선보였습니다. LG는 올레드 사이니지 200장으로 새로운 물결을 표현하였고 이에 삼성은 테두리를 거의 없애고 화면을 꽉 채운 TV를 공개했습니다. 4. 현대차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차 만든다.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개인용 비행차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인 개인용 비행체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우버의 항공, 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5. 국토부 현대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획기적 적극 지원.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해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 실장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문제를 줄이고 혁신동력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업계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6.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고가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적더라도 올해부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 수입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7. 신세계 강남점 국내 백화점 최초 2조 점포. 신세계 강남점이 지난해 누적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백화점 최초로 단일 점포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점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강남점은 업계 최단기간 1조 점포라는 타이틀을 얻은 데에 이어 국내 첫 2조 점포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8. 라임펀드 35%가 은행사 판매. 총 2조 원가량 은행에서 팔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기존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천억 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2조 원가량으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은행의 라임 운용 펀드 판매 잔액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11월에는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9. 부동산 투기와 전쟁 절대 지지 않을 것.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놓고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이날 금융당국은 투자은행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조사하는 시스템도 2월부터 가동됩니다. 10. 지난해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1억 1940만 원, 역대 최고 금액. 이는 회계 부정 행위 신고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작년에 포상금이 지급된 회계 부정행위 건수는 전년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규정에 따라 제보된 내용 자체가 얼마나 제재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포상 금액을 판정하고 있다면서 작년 2건 모두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포함된 사례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 93건보다 31.2% 감소했습니다. 10일 9억 넘는 집 살 때 서류 최대 15가지. 이르면 3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본인 예금 잔액,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 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증여 및 상속받은 자금에 대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12. 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 부동산 법인 제외. 은상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금융투자업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기업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 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하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 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 SK하이닉스 CES에서 AI, 5G 반도체 기술 선보여 SK하이닉스는 안정성, 속도, 전력 소모, 용량 측면에서 뛰어난 우수성으로 5G, AI 등 미래 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HBM2, 서버용 DDR5, SSD 등 메모리 솔루션과 내구성이 높아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LPDDR4X, eMMC 5.1 등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 128단 4D 낸드를 기반으로 한 PIMBM 인터페이스 방식의 일반 소비자용 SSD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전시 기간 SSD와 시스 제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14.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가보니 디지털 놀이동산. 7일 롯데하이마트는 메가스토어 잠실점 오픈에 앞서 해당 매장을 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는 잠실점이 처음으로 롯데하이마트는 메가스토어 잠실점의 프리미엄 오디오 청음실과 e스포츠 경기장, 롯데하이마트는 메가스토어 잠실점의 1인 미디어 전문 코너 전경과 1인 미디어 부스, 롯데하이마트는 메가스토어 잠실점은 자전거, 캠핑 등 레저존까지 갖췄습니다. 15. 코스피 약 1% 상승해 2173선 회복.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47포인트 오른 2175.54로 종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53포인트 오른 2166.60으로 시작했고 이후 줄곧 강세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1644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446억 원 규모를 팔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09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174억 원 규모를 팔아치웠습니다. 16. 중동발 유가 꿈틀 속타는 항공업계. 미국의 이란 장성 암살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항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평균 국제유가를 반영하는 만큼 당장 하루 이틀 유가가 오른다고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가가 급변동할 경우 해지 비중을 늘리기도 합니다. 17. 11월 경상수지 흑자 60억 달러 9개월 만에 확대.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5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2018년 11월과 비교하면 흑자가 8억 4천만 달러 늘어 작년 2월 이후 9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여행 수지가 개선되며 서비스 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8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행 수지 적자 폭은 9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적자가 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 오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